여러분 혹시 아세요? 70세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강호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난 김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2세이신데 혼자서 등산도 다니시고 가끔 텃밭에서 밭일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신 거죠.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계란이랑 두부를 자주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몸에 충분해야 김 여사님처럼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단백질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노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놀라운 이유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해지려면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뭐든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얘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더 드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저희 옆집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계속 기력이 없으시고 감기에 너무 자주 결러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더니 저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주로 밥하고 채식 위주로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하고 근육량을 키워야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우선 두부찜이랑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백질을 늘려가시라고 얘기했어요. 한 3개월 후쯤에 다시 오셨는데 전에 검사할 때보다 근육량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계단도 전보다 힘들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육은 물론이고 면역세포,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뼈까지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고 또 천천히 회복돼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몇 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감소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근감소증이 뭐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팔다리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약해져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에도 있다는 거예요. 피를 돌게 해주는 심장도, 호흡하는 폐에도, 소화하는 장과 위에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 피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장기에 있는 근육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60대 후반이셨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바카스 병뚜껑 돌렸다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1년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이 생기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좋아야 음식을 먹고 근육으로 보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으로 보낼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도 생기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평소 식사하실 때 계란,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을 꼭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론 안 되고 단백질만으론 안 돼요. 둘 다 함께 해야 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반대로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안 늘어나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 3끼 단백질 반찬 하나씩은 꼭 드세요 라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에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70세 이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낙상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계단을 뛰어다녔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몇 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때 축적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8시간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다 쓰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되고 새로 만들어져요.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만 드셔도 하루가 달라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근육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 향상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감기에 유난히 잘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백혈구,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 얘기를 해볼게요. 동생은 60대 초반인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알부민이 뭐냐면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체할 때도 많아서 누룽지를 끓여서 먹거나 죽을 자주 서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이니까 안심하라고요. 한 6개월 지나고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알부민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의무적으로 단백질 음식들 챙겨 먹었더니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특히 발효된 단백질이 좋아요. 요거트,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도와주거든요. 장이 좋아지니 몸에 좋은 영양분도 잘 흡수하게 될 테니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들도 콩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콩밥이 아닌 이상 자주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콩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두부, 콩나물, 콩비지 이런 것들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이면 됩니다. 콩이 첨가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도 빨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2, 3개월 후에는 확실히 감기 덜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진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관리 중이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이에요.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과 동물성처럼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나 됐어요. 정상이 200 이하거든요. 그분이 고기 완전히 끊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안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는 일절 안 드시는데 대신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사 때 드시는 밥 외에도 단 것을 좋아하셔서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드신다고요. 반찬은 어떤 걸 주로 드시냐고 했더니 염분이 많은 젓갈류들을 자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밥하고 단 것 줄이시고 대신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걸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반년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년 만에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진 거죠. 그분은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식사 때는 콩류의 음식을 곁들여 드셨다고 해요. 물론 약도 같이 드셨는데 약만으로 단기간에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웠으니 결과적으로는 음식에 도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힘이에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나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도 예방해줘요. 그리고 두유를 많이 드세요. 베지밀 같은 두유 요즘 마트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팩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꽁치, 연어 이런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이거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도 줄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이 생겨요. 그런데 매일 콩 한 그릇, 두부 한 모,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새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맛도 더 좋아져요.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이유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머리카락 숱이 없어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단백질의 비밀이 있답니다.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25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우울해 하더군요. 저한테 늙으니까 별 수 없나 봐 라고 체념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와이프가 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한 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을 거의 안 먹고 선식 위주로 먹기만 하니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높은 음식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살 많이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이 왔는데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윤기가 나요. 특히 계란이 좋아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계란 흰자는 피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해요. 덤으로 견과류까지 챙겨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견과류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선 특히 연어 같은 것도 좋아요. 오메가3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 식단에서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이 들어서 외모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는 노력을 통해 늦출 수는 있어요.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칼슘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으론 절대 안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시멘트예요.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당연히 안 되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많이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먹는데 왜 뼈가 약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는 하루에 2컵씩 드시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했습니다. 그분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고 계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이 없으면 뼈에 붙지 않아요. 마치 풀 없이 종이를 붙이려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계란 몇 개 드시는 걸로 콜레스테롤에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선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거 자주 드시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유 대신 두유로 드시라고 했어요. 두유에는 칼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알려드렸죠. 6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골밀도가 5% 향상됐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뼈가 좋아진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이 칼슘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15%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절 위험도 상당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신 뒤에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특히 노년층은 한번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도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겨 드시면 9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이론만 알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씹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매일 단백질 음식을 챙기는 것도 수고스럽죠. 그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 단백질 보충제 정말 잘 나와요. 드신 분들 얘기로는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량도 실제로 늘어났고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단백질 보충제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에게 골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아요. 보충제는 보충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습관은 몇 끼 소량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하루치를 한 번에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버려지겠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작은 토막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돼요. 아침 거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습관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콩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거나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둘 다 틀렸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좋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고 소화가 힘들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좋아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부족하면 보충제로, 둘, 동물, 식물성을 골고루, 셋, 우유보다 두유, 이것만 꾸준히 지키고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녹화하느라 힘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70대시라면 8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80대시라면 90대에도 스스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단백질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